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충남 지역 사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경어대 선사가 주석한 도량인 천장암은 일부 전각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보양식 문화를 채식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종단 핵심 기구인 선명상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합류했습니다. BBS의 관월당 환지본처 현장을 담은 유리광 세계 3부작 마지막 순서로 관월당의 자취가 남은 터를 선명상 투어의 성지로 삼아 한국 불교 세계화와 한일 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민추본 정책자문위원인 이창희 동국대 외래교수를 초대해 불교계의 남북교류 전망을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9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중부지방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쏟아진 집중호우로 사찰에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덕숭총림 수덕사와 경주 석굴암 등은 밀려든 흙더미로 진입로가 유실됐는데 한국 선불교회 중흥조 경어선사가 득도한 도량인 천장암은 일부 전각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권금주 기자가 피해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불어난 물에 휩쓸린 바위와 쓰러진 나무들이 어지럽게 얽혀 있습니다. 전각은 흙더미로 뒤덮여 입구가 어딘지조차 구분하기 힘듭니다. 한국 선불교회 중흥조 경어 스님이 주석하던 도량이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꽝 하면서 이 산 전체에서 이렇게 산사태가 나서 현재 경어 스님 방, 망공 스님, 똘 스님 방이 거의 다 복구하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작업 중입니다. 많은 비가 내린 충남 지역의 다른 사찰도 비 피해를 비껴가지 못했습니다. 수덕사는 내리막길 따라 물길이 생겼고 사찰을 둘러싼 도로는 주저앉거나 안전펜스가 쓰러졌습니다. 서산 해명사는 경내에 토사가 가득 들어찼고 개심사 대웅전은 기단 위로 흙탕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200년 만에 내린 비라고 하는데요. 아주 기록적인 그 폭우가 내려서 저희 그 7교구 관내 말사들뿐만 아니라 특히 그 예산, 홍성, 서산, 당진 이쪽이 아주 피해가 아주 막심한 것 같습니다. 마당에 탑이 위에 그 기단부니까 다 지금도 쌓였지. 그래서 사람도 못 다녔지. 남부지방 사찰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국보인 석굴암은 진입로가 일부 유실되면서 출입이 제한됐습니다. 조계종 19교구 본사 화엄사의 말사인 광양 백운사는 인근 계곡이 넘치면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왔고 곡성 도림사는 등산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위기경보 단계 경계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 지역에 자리한 국가유산으로의 접근을 제한하고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2차 피해 방지 및 추가 훼손을 막기 위해서 통행 제한 안전띠 설치라든지 우장막 설치 이런 조치를 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을 중심으로 긴급 점검 실시 중에 있습니다. 조계종은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가운데 종단 내 긴급 구호단체 등과 함께 복구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갖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이 뭔지를 이렇게 파악을 해서 사회복지재단이나 또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서 또 우리 종단 차원에서 도울 일이 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으니까 사전에 잘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예상되면서 산속이나 계곡 인근에 위치한 사찰은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BBS 뉴스 권금주입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국민의힘 소속인 이미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사찰을 포함한 전통 문화유산 지원책을 두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미자 기재위원장은 어제 조계종 총무원 임시집무실인 서울 조계사 템플스테이 홍보관을 찾아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임 위원장이 헌정사상 첫 여성 기재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하며
지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면제 조처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와 함께 임 위원장이 오랜 기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한 경험을 언급하며 사찰 주변의 숲은 스님들이 밤낮 없이 지켜온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문화재 관련 정책이 지원에서 보존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임 위원장은 우리 불교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마다 책임을 다해온 호국불교의 역사를 갖고 있다며 이에 걸맞은 보존 정책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템플스테이 제도화에 기여한 주경 스님이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으로서 집행부의 핵심 정책기구인 선명상위원회에 합류해 앞으로 선명상 대중화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주경 스님은 어제 조계종 중앙신도회관에서 열린 선명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자문위원으로 처음 참석해 선명상이 한국 명상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아 템플스테이어 다시 한번 한국 불교가 우리 사회에 새롭게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선명상위 위원장 금강 스님은 주경 스님은 초창기 템플스테이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며 합류를 반겼습니다. 이번 4차 회의에는 동국대 종황연구소장 정도 스님과 전 국제포교사회 회장 정혜 스님, 박희승 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신진욱 대한불교진흥원 사무국장 등 출재가 위원들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BBS의 관월당 환지본처 현장을 담은 유리강색의 3부작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조선왕실 건물 관월당이 있었던 일본 도쿄 인근 고찰 고토쿠이는 높이 11m의 가마쿠라 청동불상이 있어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인데요. 관월당이 옮겨진 터를 선명상 투어의 성지로 삼아 한국 불교 세계화와 한일 불교 교류의 상징으로 승화시키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민지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근교의 고도 가마쿠라시의 사찰 고토쿠인. 수문장이 지키고 있는 인왕문을 지나면 가마쿠라의 랜드마크이자 고토쿠인의 상징인 청동 대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파트 4층 정도 높이인 11.3m의 거대한 불상은 13세기 중반 세워진 것으로 일본의 국보입니다. 청동 특유의 푸른빛을 띤 불상의 내부에도 들어가 볼 수 있어 그 규모와 만듦새에 불자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감탄하며 참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불교방송 서진영 사장과 간부진은 이곳 고토쿠인에 관월당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조선 왕실 사당의 환지 본처 현장을 방문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먼저 이곳 가마쿠라 대부를 가장 먼저 저에게 소개한 사람은 이경규 씨였습니다. 이경규 씨가 우리가 BBS에서 선명상 투어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본인은 이곳 가마쿠라 대불에 꼭 와서 같이 한번 선명상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곳을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 있는 것은 우리 관월당이죠. 관월당은 이곳에서 100여 년간 관음보살상 봉안처로 사용되어 오다 최근 고토쿠인 주지 사토 스님의 결단으로 우리나라에 돌아왔습니다. BBS 방문단은 환수 이후 처음으로 관월당 터를 찾았고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선명상을 함께하며 BBS의 세계 선명상 투어와의 연계를 고민했습니다. 이곳 일본 가마쿠라 대불도 세계 선명상 투어로 준비를 해서 어떤 역사적 의미 또 명상도 오늘 보니까 그 명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되게 좋은 점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실 수 있는 이러한 그 고도관에 또 이러한 중요한 지금은 터만 남아 있지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많은 분들이 와서 좀 기렸으면 좋겠습니다. BBS는 지난 5월 힐링 멘토 마가스님과 함께한 일본 대만 크루즈 선명상 투어를 시작으로 6월 일본 삿포로 선명상 투어에 이어 오는 9월 몽골 별빛 선명상 투어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선명상 세계화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불교 성지순례의 새로운 모델로 떠오른 BBS 선명상 투어는 낯선 곳을 여행하면서도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는 형태와 선명상 지도법사가 이끄는 실참 수행을 결합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곳을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한일 우호의 장으로 방문할 수 있는 선명상 투어 최고의 후보지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BBS 선명상 투어 함께 하시면서 한국의 이 마음의 평화를 세계에 잘 전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불교의 세계와 저희 BBS 불교 방송이 함께합니다. 세계인이 찾는 가마쿠라 대불의 고토쿠인은 해외 문화유산 환지 본처의 상징으로 부각된 데 이어 BBS가 펼치는 선명상 투어와 함께한다면 한국 불자들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내일은 초복인데요. 보양식 찾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면서 육류 소비도 늘어날 텐데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복날은 채식으로 건강을 챙기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복날 우리 선조들은 뿌리 채소와 곡식을 먹으며 더위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육류 소비가 많아진 요즘엔 삼계탕 같은 육류 보양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에 채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불교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복날에는 고기 대신 채식으로 지구도 살고 목도 쌓아요. 불교환경연대가 주최한 이번 캠페인은 불교의 불살생 정신을 담아 채식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알리는 자리였습니다. 고기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옛날처럼 우리가 못 먹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영양 과잉 시대에 굳이 그렇게 고기를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복날에 고기 대신 채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영양 보충을 할 수 있다. 복날에 삼계탕을 대신할 음식으로는 채게장이나 오이탕탕이, 연근 들깨탕이 제시됐습니다. 소박하지만 영양 가득한 식단으로 생명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건강을 챙겨 일거양득이라는 겁니다. 토종 씨앗으로 정성껏 기른 작물들을 수확해 가져온 활동가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땀 흘려 키운 작물에는 생명에 대한 소중함이 오롯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한번 키워보시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도 보고 실제로 먹거리가 어떻게 우리한테 오는지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시간들을 좀 같이 가져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엔 남녀노소는 물론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발길을 멈추고 팻말을 읽거나 자료를 둘러보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팻말에 붙은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온라인 서약서에 서명하며 생명 존중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는 캠페인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생각합니다. 채식 요리라면 주로 다양하게 그 감자 강판에 갈아서 감자 부침 같은 거 그런 거 먹습니다. 필요 이상의 생명이 희생되는 일을 막자는 움직임은 복날 문화를 새롭게 바꾸자는 공감대로 번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최유리입니다. 달마야 서울가자의 메가폰을 잡아 불교계에 친숙한 육상효 영화감독이 신간을 내고 독자들을 만납니다. 육상효 감독의 하루 한 컷 내 인생 위로하는 영화 대사 필사 출간을 기념한 북토크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오티움에서 열립니다. 이 책은 영화 90편의 명대사를 모았으며 모든 대사마다 육 감독의 생각과 독자가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담은 짧은 에세이가 함께 달려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대북 정책 기조가 바뀌면서 불교계 역시 남북 교류를 위한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불교계는 올해 광복 80주년 기념 법회를 통해 남북교류 재개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북측의 화답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 BBS가 만난 사람은 민추본의 정책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이창희 동국대 외래교수입니다. 네,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계시는 이창희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조계종단의 공식 남북 불교 교류 기구죠. 조계종 민추본에서 이제 정책 자문위원 역할로 지난 20여 년간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예, 민추본은 어떤 단체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조계종 민족 공동체 추진본부는 그 종원 전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네.
민족 통일과 문명 사이의 새로운 흐름에 대비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종단의 종령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2000년 6월 8일 날 만들어서 지금 25년째 활동을 해오고 있고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네. 맞았습니다. 예. 이제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하고 8.15 남북 동시법회를 봉행하기도 했었고 또 금강산 신계사 복원도 아주 큰 성과로 꼽혔는데 지난 몇 년간은 남북 관계가 아주 단절이 되면서 거의 뭐 불교계 교류도 전부 중단이 된 상황이었던 거죠. 네네. 예.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북한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민추본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민추본은 이미 이제 그 남북 불교 교류가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남쪽에서 뭐 평화 교육 활동이라든지 통일, 뭐 적경적 순례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광복절 이런 때 법회를 열어서 남북 대화가 재개되기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항상 보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매번 이제 남북 대화가 열리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활동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느 단체보다도 지금 이재명 정부의 남북 관계 개선 정책에서 변화의 국면이 온다면 그런 변화를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 지난 10일에 민추본 집담회가 네. 있었잖아요. 뭐 집담회 분위기라든지 뭐 어떤 내용들의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어땠습니까? 근데 집단에서 이제 발제로 네. 이제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어떻게 남북 관계를 발전적으로 맞이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은 단체들이 남북 교류를 이제 재개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남북 불교 문화적 교류 이런 것들을 재추진해 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이번에 에이펙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 경주에도 또 열리는데 예. 불교의 큰 본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에이펙 열리는 경주에서 평화 한반도 평화이면 공동법회를 불교 법회를 갖다 열어서 세계 정상들에게 좀 평화의 메시지를 좀 전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최근에 이제 북한이 원산 갈마지 해양 관광지구를 열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좀 금강산 신계사랑 연결하는 그런 코스를 개별 관광으로 좀 한번 추진해 보자 우리 불교계가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이제 통일부가 그 대북 교류를 하겠다는 어떤 민간 단체들의 이제 신청을 좀 승인을 해준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금 그거 관련해서 북한에서는 전혀 지금 미동도 안 하는 분위기인데 북한이 언제쯤 우리 어떤 화해의 제스처, 대화의 손짓에 좀 응할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최근에 이제 북한이 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열어서 네네. 9차 당대회를 열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은 2030년대 중반까지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회주의 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올해까지 정비 보강에 5년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2030년까지 도약의 5년을 좀 하고 그리고 2030년대 중반까지 완성의 5년을 지내자 이렇게 3단계 5년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약의 5년이 되는 내년 그 시작인 내년에는 좀 약간 전향적인 모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이 이제 중국과 러시아 관계를 물론 중심으로 하겠지만 뭐 미국이나 일본, 남한과도 경직되게 대하는 게 아니라 좀 전향적으로 좀 만나는 그런 태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민추본 본부장 맡고 계시는 태호 스님이 올해 초에 이제 주요 사업 계획들을 발표를 하셨는데 다음 달에 광복 80주년 기념해서 남북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법회를 봉행할 예정이고 접경지역에서 평화 명상 걷기 프로그램도 진행을 한다고 발표를 하셨었는데 예정대로 다음 달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8.15 광복절을 맞아서 저희들이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는 남북 공동법회도 진행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서신을 주고하면서 공동 발언문도 이야기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가 지금 좋지 않아서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남북 교류를 재개하자는 입장문을 그 법회에서 발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표할 것입니다.
특종을 말씀해 아닙니다. 주셨습니다. 네. 남북 관계, 남북 교류를 재개하자라는 어떤 뭐 메시지를 발표를 하실 거라니까 기대가 됩니다. 정부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이 대북 정책 기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그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새 정부에서 좀 어떤 개선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책을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천명했고, 그래서 이제 통일부가 6개 단체에 북한 주민 접촉을 승인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즉 2023년 8월에 남북 교류협력 위반 신고센터를 만들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남북 교류협력을 잘하자는 것보다 남북 교류협력을 좀 이상하게 하는 단체를 신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남북 교류협력을 좀 저해하는, 감소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네네. 이 기구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교류협력을 좀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다 밝힌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지고 네. 지금 남북 교류협력 지원법에 따르면 선 신고하고 후 접촉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절차도 되게 복잡하고 그래서 네네. 좀 제3국에서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을 좀 자유롭게 만나면서 교류협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접촉, 후신고 이런 것들로 좀 교류협력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고 전향적으로 좀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문재인 정부 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재가동될 때 좀 우리가 실수라고 좀 생각하는 부분이 선 당국자 간 정치적 문제 해결, 후 좀 민간 교류협력의 재개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좀 위에서 당국자들이 좀 정치적 문제를 정리할 때까지 민간단체, 그동안 대북 교류를 했던 민간단체는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것이 이제 하노이 노딜로 당국자 간의 그런 정치적 해결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민간단체들은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바로 또 코로나가 와가지고 서로 아예 못 만나는 그런 국면이 연출됐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이 정책에서는 좀 그동안 대북 교류협력을 했던 민간단체들의 좀 경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먼저 선제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남북 교류 협력의 활성화를 좀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정책자문위원 맡고 계시는 이창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7월 19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